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는 모든 걸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걸 그들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법원 복도에 서 있는 세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문 닫힌 법정문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영채는 그런 세훈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처럼 차갑게 지나쳐버렸고,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공기는 마치 오랫동안 이어진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채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재판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세훈에게는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걸린 싸움이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 재판의 결과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만 끝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세훈은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결과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아직 가능성은 있죠? 그 질문 속에는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자신의 인생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영채는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눈을 감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훈과 처음 만났던 날,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게 된 그 모든 과정들까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판세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세훈 측은 이 증거들이 감정적으로 과장된 해석이라고 주장했고, 영채 측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추가로 언급되면서 법정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훈의 표정이 굳었고, 영채 역시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서로가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세훈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법적인 다툼이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걸 가장 잘 아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채였습니다. 영채는 잠시 세훈을 바라봅니다.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하게도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지금 물러서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양측의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면서 방청석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세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듯 울렸습니다. 전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끝나야 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영채의 심장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는 듯이요. 재판은 판결을 미루며 마무리되었고 모두가 법정을 빠져나가는 동안 세훈과 영채는 잠시 마주섰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그동안의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세훈은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결말이야? 영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영채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세훈의 마지막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영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물,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앞으로의 모든 판을 뒤집게 될 거라는 것, 그때의 영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세훈은 그날 자신이 패배할 준비를 하고 법정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버텨보고 있었던 겁니다. 법정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세훈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는데요. 설마 정말 여기까지 온 걸까? 영채의 표정은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처럼 보였지만 세우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이라는 건 증거도 아니었고 변호 전략도 아니었죠. 그저 두 사람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완전히 거짓이 아니었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세우는 재판 내내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짚고 있었습니다. 처음 영채를 만났던 순간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던 작은 농담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조용히 옆에 있어줬던 그 시간들까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억들이 지금의 상황을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공방이 시작되자 세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놀란 건 증거 때문이 아니라 영채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흔들리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우는 그 모습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영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변호사가 준비해둔 반격 자료가 언급되자 방청석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세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이혼 절차가 아니라 서로가 감추고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 진실이 밝혀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진술을 앞두고 세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아직 우리가 이렇게 끝나야 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법정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원망보다도 아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고 영채 역시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우는 그 짧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던 건 승소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진심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흘렀습니다. 세우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린 정말 여기까지인 거야? 영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세우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텅 빈 공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붙잡고 싶었던 건 영채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을까?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는데요.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세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무렇지 않은 척 걸어 나왔지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깊이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까지도 영채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운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온 영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숨만 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감을수록 과거의 장면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세운이 웃으면서 건넸던 말들, 사소한 다툼 후에 먼저 손을 내밀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던 시간들까지요. 영채는 그 기억들이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선명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이게 맞는 선택이야.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재판에서 언급된 증거들, 세운의 태도, 그리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영채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한 척 버티고 있었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 안의 균열도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본 순간 영채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내린 선택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채는 그날 밤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진태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단순한 이혼 소송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태석은 법정 소식을 전해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가능성을 계산해두고 있었고 이번 사건이 결국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가 두려워한 건 재판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거의 진실이었습니다. 정원은 태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이 단순히 세훈과 영채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더 큰 사건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됐어. 그녀가 찾고 있던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연결고리였죠. 태석은 한 발 앞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흔적이 남아선 안 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정원은 그 속뜻을 정확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사건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등장으로 지금까지의 판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날 법정에 들어온 사람들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모두의 인생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재판이 재개된 날 법정 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혼 소송이라기엔 분위기가 지나치게 무거웠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 말을 아끼고 있었죠. 세훈은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고 영채는 손에 쥔 서류를 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긴장하고 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법정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정원이었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거짓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거짓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더 오래된 이야기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 측은 예상하지 못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서류가 판사석으로 전달되는 동안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훈의 변호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참고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채의 손이 굳어졌고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세훈 역시 예상보다 빠른 전개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료 속에는 날짜와 통화 기록 그리고 특정 인물과의 접촉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죠. 영채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이미 분위기는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정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훈 측 변호사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영채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외부 개입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인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세훈은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영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담겨 있었죠. 판사는 정숙을 요청했고 잠시 휴정이 선언되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순간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혼 소송으로 생각했던 이 사건이 훨씬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이죠. 영채는 벽에 기대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 예상보다 과감했던 전략,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따르게 되었던 흐름까지요.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 세훈은 복도 끝에서 영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거리만큼이나 두 사람의 관계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언급됩니다. 법정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드러날 줄은 몰랐던 거죠. 판사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 법원은 추가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말은 곧 더 많은 진실이 공개될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세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는 영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영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재판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폭로는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군가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정원은 혼자 앉아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어.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당신이 찾던 마지막 조각 준비됐습니다. 정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전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관계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재정이 될 겁니다. 세훈은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한동안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비어있는 듯 조용했는데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동안에도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말입니다.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채에게서 온 짧은 문장 하나쯤은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천천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세훈은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걷자 흐린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게 언제였더라? 그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의 영채는 늘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세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까?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정적,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 문을 잠그는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 같았죠. 법원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영채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순간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멀어 보였습니다. 세훈은 그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괜찮아,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그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들을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세훈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는 동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말이 오가든 자신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시계를 반복해서 보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영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세훈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세훈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말 끝일 수도 있겠구나.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세훈은 자리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 소리들이 멀어지는 듯했고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최소한 끝까지는 버티자.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인들의 말이 오갔지만 세훈의 귀에는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영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훈은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몰랐던 사람이었던 걸까? 그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죠. 마지막 진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세훈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까지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말은 법정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훈은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채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세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마음에 묘한 희망을 남겼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을 때 세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결말은 아니었는데. 복도로 나왔을 때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웃던 순간들, 다투던 순간들,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시간들까지요. 그는 벽에 기대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아직도 영채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훈은 천천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 아직 전부가 아닙니다. 세훈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이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세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의 세훈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영채는 법원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복도에 울리는 구두 소리도 그녀의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영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고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서야 천천히 손을 풀었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 말은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할수록 불안이 더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영채의 머릿속에는 세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했던 이유를 아직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문장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영채는 시동을 걸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운전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던 날 세훈이 우산을 들고
자신을 기다리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다가오던 그 얼굴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영채는 급히 눈을 떴습니다. 지금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창밖 풍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죠. 내 선택이 정말 맞았던 걸까? 혹시 너무 빨랐던 건 아닐까? 그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텅 빈 공간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공간이 조용해도 편안했는데 지금은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채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몇 번이나 켜졌다 꺼졌지만 그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재판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세훈의 눈빛, 변호사의 말, 방청석의 분위기까지요. 특히 세훈이 잠시 말을 멈추던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이건 필요했던 선택이야.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영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따르다가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물이 넘칠 뻔했고 그녀는 급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영채는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정말 괜찮은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영채는 한동안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천천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를 본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영채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영채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몸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세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의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채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더 큰 사건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영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곧 자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휴대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화면을 켰습니다.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영채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지웠습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관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라는 것도요. 태석은 그날 밤 늦게까지 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은 이미 여러 번 넘겨본 흔적이 있었고 그 위에 올려둔 손은 움직이지 않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이혼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창밖을 바라보던 태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 속에는
피로보다도 경계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 가지 원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항상 상대의 패를 확인하고 난 뒤에야 선택한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그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태석은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를 더 기다린 뒤 천천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짧은 보고 메시지였습니다. 법정 자료 일부 예상보다 빠르게 공개됐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태석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인 거지 아니면 누군가 실수를 한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쉽게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판단이 더 큰 실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시각 정원은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고 손은 멈추지 않고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 통화 기록, 만남의 흔적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결된다고.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을 맞춰갈수록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만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태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직 확신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태석이 최근 보인 행동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조용했고 지나치게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이유 없이 물러나지 않아. 정원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태석은 전화를 걸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통화가 시작되는 순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요.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흔적이 남아선 안 됩니다. 상대방은 짧게 대답했지만 태석은 통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원은 그 시각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죠. 만약 지금 움직인다면 판이 더 빨리 뒤집힐 수도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가올 변화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태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요. 지금이야말로 멈추면 안 되는 타이밍이야. 그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태석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천천히 넘기며 과거의 선택들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계산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말 속에는 다짐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은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는 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보내고 나서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태석의 휴대폰에도 동시에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내용을 확인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 시작됐군.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보다도 준비된 사람의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은 길을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하지만 그 진실이 누구를 무너뜨릴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도시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는 이미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각 곧 확보됩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석이 있다는 사실도요. 정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녀는 끝까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두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 법정에는 이상한 공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재판이 진행되는 날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오늘은 단순히 이혼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거짓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세훈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한번 고른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흔들리지 말자. 어떤 말이 나와도 끝까지 듣자. 반대편에 앉은 영채는 표정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손이 가끔씩 서류 끝을 만지작거리는 순간 미세하게 바뀌는 호흡, 시선이 한 번씩 아래로 떨어지는 타이밍이 세훈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추가 자료 제출과 관련된 쟁점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법정 안공기가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영채 측 변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듯 침착하게 말했지만 끝 문장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을 앞당겨 어떤 결론으로 도착해야 한다는 것처럼요. 세훈 측 변호인은 서류를 한 장 넘긴 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긴장했습니다. 결국 변호인이 고개를 들었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기존 제출 자료의 일부가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채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변호인을 쳐다보지 않고 판사석만 바라봤지만 그 눈동자가 잠깐 흔들린 순간을 세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출하세요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서류가 판사석으로 전달되는 몇 초 동안 세훈은 자신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머릿속에 혹시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채가 일부러, 혹시 누군가가 영채를 이용해.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확보했습니까? 세훈 측 변호인은 짧게 답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확보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 기록, 그리고 특정 일정의 이동 동선에 대한 정리 자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아주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법정이 바로 정숙해지긴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호흡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외부 개입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판사는 한 번 더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편집되었다는 주장,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훈 측 변호인은 기다렸다는 듯 추가 문서를 넘겼습니다. 기존 제출 자료와 원본 간의 시간대가 맞지 않습니다. 특정 문장이 삭제되었고 일부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집 과정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세훈의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편집이라는 말은 곧 의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죠.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손댔다면 그 정보가 왜곡된 목적은 결국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몰아넣기 위해서. 영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강한 척 버티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야, 난 몰랐어. 난 그렇게까지 혹은 들키면 안 돼 같은 말들을요. 판사는 영채 측 변호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영채 측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나섰습니다. 해당 자료는 당사자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일부 표현의 정리는 있었을 수 있으나 취지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 순간 세훈은 눈을 감았다 뜨며 생각했습니다. 정리라는 말로 넘어가려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은 정리와 편집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정리는 요약일 수 있지만 편집은 방향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세훈 측 변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단순한 자료 정리가 아니라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편집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오늘 법정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편집에 관여한 인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 안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세훈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채는 숨을 삼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고 영채 측 변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관여한 인물이라면 누구를 지칭합니까? 세훈 측 변호인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법정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몇 초가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실명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따르면 당사자 외의 인물이 중요한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접촉해왔습니다. 당사자 외의 인물, 그 말은 곧 영채와 세훈의 싸움이 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훈은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도착했던 메시지.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 아직 전부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채는 그 순간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훈은 그녀가 버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씀 자체가 이미 불안의 증거였죠.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 밖 복도는 순식간에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누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드러날지에 대한 상상들이 사람들 입에서 빠르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복도에서 누가 누구와 눈을 마주쳤는지였습니다. 세훈은 변호사와 함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이었습니다. 그는 영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만들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흔드는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훈의 시선이 멀리서 멈췄습니다. 영채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영채를 잠깐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세훈은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알고 있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사는 보다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채 씨, 해당 편집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법정 안의 공기가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영채는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한 번 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자료 그대로 제출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세훈은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세훈은 단번에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서 자료를 받았다는 뉘앙스를 깔고 있었다는 것, 즉 그녀 스스로도 책임을 나눠 가지려는 방향으로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곧바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자료는 누가 전달했습니까? 영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길수록 법정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말을 흐리듯 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 판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세훈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세훈은 그 눈빛을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영채가 혼자 만든 판이 아니구나. 세훈 측 변호인은 놓치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과 언제부터 연락했습니까? 영채는 답을 머뭇거렸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요. 구체적으로 몇 주 전부터. 몇 주 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훈의 머릿속에서 시간들이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은 자신이 처음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한 때와 겹쳤습니다. 영채가 갑자기 강경해졌고 말의 결이 달라졌고 표정이 결심처럼 바뀌었던 시점. 판사는 잠시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본 법원은 당사자 외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관련자 증언 혹은 추가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영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세훈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재판은 결론을 내는 날이 아니라 문을 여는 날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문이 열렸으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재판은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외부 개입이라니 누가? 영채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세훈도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모든 소문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훈과 영채가 복도에서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죠. 세훈은 영채에게 다가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감정이 터질까봐, 괜히 지금의 균형이 깨질까봐. 하지만 영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요.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은 변명이기도 했고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세훈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세훈은 영채보다 그 뒤에 누군가를 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채는 지금도 누군가의 손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영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처음엔 그냥 조언만 해줬어. 내가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잡아줬어. 그 사람이 누구야? 세훈의 질문은 차분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했다기보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짙었습니다. 그때 정원이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상황을 관찰하는 사람의 눈으로 둘을 봤고 그들의 표정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채는 이미 흔들리고 있어. 남은 건 누가 흔들리게 만들었는지 밝혀내는 것뿐이야. 정원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각 지금 보낼게. 정원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태석을 끌어낼 수 있겠네. 그 말이 끝나자 정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히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나오는 건 언제나 진짜뿐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세훈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전부가 아닙니다. 세훈은 천천히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영채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강함이 오늘 하루 만에 얇은 종이처럼 구겨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태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이 움직였군.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보자. 그날 이후로 세훈은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법정의 장면들이 반복됐고 영채의 흔들리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영채에게 접근한 거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세훈은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건의 시간들을 하나씩 정리할수록 이상한 공백이 보였습니다. 영채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던 시점, 대화가 짧아지고 눈을 피하기 시작한 날들, 그리고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순간들까지요. 그때 세훈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주 전 카페에서 영채를 우연히 마주쳤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고 세훈을 보자마자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채는 혼자 거실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면서도 끝내 한 번호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 번호는 이름 없이 저장돼 있었고 최근 몇 주간 가장 자주 연락한 상대였습니다. 영채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대화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결국 손해보는 건 당신입니다. 그 말은 당시 영채에게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말은 최대한 짧게,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정은 늦출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때의 영채는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그 사람의 말에 의지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원은 사무실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쳐놓은 채 한 줄 한 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개입의 흔적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통화 시간, 메시지 흐름,
재판 준비 일정과 정확히 겹치는 타이밍까지요. 정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측의 단계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채에게 접근했고 그 방향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파일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특정 인물과의 만남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원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연결된다고.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인물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드러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흐름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태석은 그날 밤 혼자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채가 언젠가는 흔들릴 거라는 것을요. 문제는 그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석은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원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췄어야 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먼저 실수할지, 누가 먼저 무너질지,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될지까지요. 그는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예상보다 변수가 많았습니다. 영채는 그 시각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의지로 선택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결정한 걸까? 그녀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그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영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영채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난 지금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의 손 안에 있어. 정원은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직접 마주하는 거야. 세우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죠. 영채에게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메시지를 쓰다 지웠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세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단순히 조언을 넘어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무너질까? 정원은 마지막으로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름만 남았어. 그 말은 곧 다음 단계가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태석은 그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수록 머릿속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이미 시작된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준비해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도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물을 한 잔 따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지? 처음에는 단순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채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과정에서 누군가 조언을 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정원의 움직임을 떠올릴수록 그 생각은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석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먼저 움직여야 할지 아니면 상대의 패를 더 기다려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기다리는 쪽이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자신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원은 사무실 불을 켜둔 채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피로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각들이 거의 맞춰지고 있었고 마지막 확인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통화 기록을 다시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패턴 너무 규칙적이야. 연락 시점, 재판 준비 단계, 영채의 심리 변화가 정확히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단순히 조언한 게 아니라 상황을 설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어.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확인 하나만 더 필요해요. 그 사람 최근 이동 기록 가능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정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손은 계속해서 컵 주변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영채가 정말 모든 걸 알고 움직였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었던 걸까? 세우는 그 답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채가 누군가에게 영향받았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쓰다 멈췄습니다. 우리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지웠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채는 집 안에서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이후로 생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여전히 논리적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난 왜 계속 이 사람의 말에 기대고 있는 거지? 영채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오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정원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세훈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영채가 언제 흔들릴지까지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이 먼저 움직이면 나도 움직여야지. 그 말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은 통화가 끝난 뒤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확인만 남았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하루가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우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해.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채를 원망하기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영채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세훈의 마지막 눈빛이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태석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확인됐어요. 패턴이 완전히 겹칩니다. 상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그럼 이름만 남았네요. 정원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세훈, 영채, 태석, 그리고 정원. 네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숨길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이 곧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야. 세훈은 그날 저녁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영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문장을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 흐른 뒤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한 글자가 세훈의 가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도감인지 불안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세훈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다 풀었다 반복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세훈은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영채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우리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영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예상했다는 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세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처음엔 그냥 조언이라고 생각했어. 세훈은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영채가 스스로 말을 이어가길 바라면서요. 누군가 내 입장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 내가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정리해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컵을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세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영채야, 난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내가 혼자 이걸 결정했다고도 생각 안 해.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영채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영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졌어.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지 계속 확인받고 싶어졌어. 세훈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질문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영채는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걸 세훈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훈아, 나도 아직 확신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은 사실상 누군가가 이 흐름에 깊이 개입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대화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릴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네. 영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때 세훈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원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세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끝났어. 이제 말할 수 있어. 세훈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영채야, 나도 이제 들은 게 있어. 영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구야? 세훈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그 시각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료가 정리된 파일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요. 태석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면서도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훈은 카페 안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영채야,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이름, 그 사람일 수도 있어. 영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어. 그녀의 말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영채야, 준비됐어? 영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응. 세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던 순간 세훈과 영채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바깥의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문에 달린 종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멈춘 듯 조용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 실루엣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세훈은 숨을 삼켰고 영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세훈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정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확정이야. 기록, 통화, 이동 동선까지 전부 일치해. 이제 숨길 수 없어. 세훈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채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세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채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 영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카페 안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세계만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세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열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 사이에 들어온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채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석이야.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세훈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떠올렸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카페 문 근처에 서 있던 인물은 잠시 멈췄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구나. 영채는 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가렸습니다. 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처음엔 그냥 조언이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았어. 내가 혼자 판단하는 게 두려웠거든. 세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그 틈을 만든 거겠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에 가까운 말이었죠. 같은 시각 정원은 차 안에서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남은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휴대폰을 들어 세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야. 난 문만 열어준 거니까. 태석은 그 시간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판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태석은 의자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감정이 개입된 싸움이라는 점이 변수였습니다. 카페 안에서 세훈과 영채는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세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채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에 영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가? 진실을 마주하는 거.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영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방식대로 가자. 정원은 차 시동을 걸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겠지. 그 문장은 짧았지만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세훈과 영채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세훈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들 거야.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이번엔 혼자가 아니잖아. 그 말은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습니다. 정원은 차를 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태석은 창밖을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줄 아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그 순간 네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는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세훈은 마지막으로 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후회하지 말자. 영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사무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몸을 깊게 묻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면서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죠. 그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왔습니다. 혼자 남아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억들이 얽히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세훈을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세훈을 단순한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닮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계산보다 신뢰를 먼저 두는 성향까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훈이 자신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세훈을 신뢰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석은 그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지? 그 질문은 질투라기보다 통제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채를 처음 만났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단단해 보였지만 그 안에 불안이 있다는 걸 태석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잘 이해했습니다. 방향만 제시해주면 그 방향을 붙잡는 사람들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로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태석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조언이 지시로, 지시가 설계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선을 넘은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지만 사실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훈과 영채의 갈등이 깊어지던 시점, 그때 자신이 처음으로 결정은 늦출수록 불리하다고 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방향 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판은 움직이기 시작했죠. 태석의 손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난 정말 돕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세훈은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허탈함과 안타까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까지 와버린 걸까? 영채를 원망하려고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불안했을지, 얼마나 방향을 찾고 싶었을지를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영채와 함께 웃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웃었고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를 되돌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적으로 두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말을 아끼는 게 맞다고 느꼈습니다. 영채는 창문을 열어놓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난 두려웠어. 혼자 결정하는 게 두려웠고, 틀릴까봐 겁이 났고, 누군가의 말이 맞다고 느껴지면 그걸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인정이 나오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난 누군가의 선택 안에 있었던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첫 심리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오늘은 누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을요. 세훈은 자리에 앉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긴장을 숨기려 했지만 심장 박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감정 말고 사실만 보자. 반대편에 앉은 영채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해 보였지만 손끝이 계속 서류 가장자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손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추가 증언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청석의 숨소리까지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호출된 증인은 통신 기록을 분석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데이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시간, 메시지 흐름, 접촉 빈도까지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 당사자 외 인물과의 연락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법정 전체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순간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졌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전문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락은 주로 재판 준비 단계 직전 혹은 감정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집중되었습니다.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이 패턴이 우연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문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한 문장이 법정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채 측 변호인이 나섰습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 개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세훈 측 변호인은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연락 내용 일부가 사건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 순간 영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증인은 심리 상담 기록을 맡았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영채가 겪었던 불안과 압박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외부 조언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 말은 영채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외부 인물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정 안공기가 다시 한번 무거워졌습니다. 세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채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게 이제는 사실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 사실이 영채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전 그때 제가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필요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전부 제 의지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법정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영채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본 법원은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선언은 오늘 심리의 핵심이었습니다. 휴정이 선언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복도 끝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완전한 결론이 아니었지만 방향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잠시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심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사실 확인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을 마주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진실을 끝까지 말하느냐야. 태석은 이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흐르네. 그의 말에는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2차 심리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관계와 선택, 영향력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세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겠네. 영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게. 그 두 문장은 다음 단계로 향하는 신호였습니다. 세훈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과거의 기억이었습니다. 갈등도 상처도 없던 시절의 장면들이었죠. 처음 영채를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모임 자리였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채가 웃으며 건넨 첫 마디가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 질문이 자연스러워서 세훈은 잠시 웃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로 알아본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로 대화는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급하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거리감이 오히려 편안함을 만들었습니다. 세훈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영채 역시 비슷한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 세훈과 함께 걷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고 그저 하루 일과를 나누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급격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신뢰가 쌓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세훈은 영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영채는 세훈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서로가 가장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작은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훈이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책임이 늘어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영채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마음속에 작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채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세우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우선으로 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균열을 키우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큰 다툼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었죠. 세우는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지만 영채는 그 설명 속에서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화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 했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영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고 세우는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랐던 거야. 그 엇갈림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우는 그 시기를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영채의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난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은 후회에 가까웠습니다. 영채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말이 필요했고 누군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 틈이 바로 외부 개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의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우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서로를 잃고 있었던 거야. 영채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던 건 진짜였어. 그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우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영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진실을 피하지 않을 거야. 과거의 기억은 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주할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우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였고 거리에는 사람보다 그림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가로등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생각이 자꾸만 뒤엉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만큼 말해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세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채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인 시간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채는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다렸어? 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한마디 이후로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 소리가 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소음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영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세우는 잠시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 짧은 웃음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세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채야, 난 내가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영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항상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어. 내가 그걸 못 본 거지.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영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 근데 붙잡는 게 무서웠어. 세훈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난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은 후회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채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 누군가의 말에 기대고 있었어. 혼자 결정하는 게 무서웠거든. 세우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널 미워하진 않아. 그 한 문장이 영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세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누군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그 생각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세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영채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방향을 묻는 말이었죠. 영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서로 솔직해지자. 그 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영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마워. 세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며 두 사람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세훈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그 말에 영채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세훈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더 솔직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희망이었습니다. 영채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걷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등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지금의 두 사람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세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말자. 영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숨지 않을게. 태석은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상태에 놓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상황을 읽는 데 있어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든 관계의 흐름이든 그는 언제나 계산 가능한 영역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세훈이 웃던 모습, 영채가 망설이던 눈빛, 정원이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던 순간까지요.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처음에는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조언해주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언은 개입이 되었고 개입은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유리창에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난 돕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주변 상황에 휘둘리던 시간들, 선택권이 없던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통제는 그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통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정보들이 더 이상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지만 그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몇 초를 더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 심각합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길게 끌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해서 듣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지금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언제부터 선을 넘은 거지?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훈과 처음 마주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인정했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세훈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영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걸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감정이 지금의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두려움인가? 그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 영향력, 그리고 스스로 믿어왔던 가치까지요. 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예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던 태석은 결국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자신을 맡기기에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 두렵다는 것도요. 사건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운의 회사 동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이야기가 외부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의 결이 바뀌었고 세운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미묘한 조심스러움이 생겼습니다.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운 팀장 요즘 많이 힘들겠죠?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적인 문제가 공적인 공간으로 넘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늘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세운은 그런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일이 멈추지 않는 한 자신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에 참석했고 보고서를 검토했고 팀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채의 주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법정까지 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영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결과를 궁금해하지만 그 과정에 담긴 감정까지 이해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영채는 그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주변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통해 짐작하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원 씨,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요. 정원은 짧게 웃었습니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리해야 할 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과 관계였습니다. 태석의 주변은 겉보기에는 변함없어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신뢰했고 그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질문이 늘어났고 그의 말에 대해 확인하려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그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솔직합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의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나? 겉으로는 변한 게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세운을 이해했고 누군가는 영채의 입장을 더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태석의 선택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정작 당사자들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운은 어느 날 퇴근길에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 일 결국 지나가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원은 늦은 밤 사무실 불을 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도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선택이 모든 걸 바꾸는 거야. 태석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질수록 생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건 무엇이었지?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시선은 사건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네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관계, 선택, 신뢰, 그리고 책임이라는 더 큰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앞으로의 선택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정리되고 법정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입에서 이야기가 줄어들기 시작한 뒤에도 하루는 여전히 흘러갔습니다. 도시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우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는 습관을 다시 되찾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씩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해야 할 때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솔직한가? 그 질문이 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효율과 결과를 먼저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과정과 감정을 함께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퇴근길, 세우는 한 번씩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멈춰서면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보다는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영채는 집안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장면을 아프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난 진심이었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채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는 시간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흔들렸다. 그 문장을 쓰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로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이었죠. 이전에는 사실과 판단을 빠르게 연결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단순하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의 감정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 말은 사건을 겪은 이후 자연스럽게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숨기지 않은 건 잘한 선택이었어. 태석은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의 판단을 신뢰했고 그는 침착하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생각이 많아졌고 결정을 내릴 때 더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림은 약함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태석은 어느 날 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남는구나. 그 말은 후회라기보다 깨달음에 가까웠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었죠. 세우는 어느 날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잘 지내. 짧은 문장이었지만 많은 고민 끝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영채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는. 그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서로에게 충분했습니다. 정원은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도 있네. 태석은 그 소식을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고 과거의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을 돌아보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세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구나. 영채는 창가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나 자신을 믿을게. 정원은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네. 태석은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엔 더 솔직해져야겠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